산 하나가 통째로 깎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과 바위가 동해 바다로 들어가 활주로가 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핵심은 단순히 작은 섬에 공항 하나를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릉급 사동리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이 공사는 울릉도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초대형 해양 토목 작전입니다. 가두봉 절취 계획 물량은 약 912만 세제곱미터에 이르고 바다를 메는 데 투입되는 토사만 약 800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그 위에 길이 1200m급 활주로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그냥 지방공항이 아니라 한국이 동해 한복판에서 섬의 운명을 다시 설계하는 현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가두봉입니다. 울릉도 남쪽 사동항 일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이 산은 공항 부지를 만들기 위한 토사 공급지로 바뀌었습니다. 절취공사는 2022년 7월부터 본격화됐고 2026년 11월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정으로 계획됐습니다. 중장비가 산을 깎아낸 뒤 나온 흙과 암석은 단순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활주로의 바닥이 되고 계류장의 기초가 되고 여객기가 내려앉을 땅이 됩니다.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섬의 평지가 부족하자 한국은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방식으로 공항을 만드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은 울릉군 사동항 일대 약 4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천억 원대 규모로 알려져 있고 2020년 7월 착공 이후 여러 난공정을 거쳐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약 75%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일부 현장 보도에서는 75.6%, 75.9%, 76% 수준의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거의 팔부 능선에 가까워진 셈입니다. 그러나 이 공항이 어려운 이유는 남은 공정의 양보다 공사의 성격에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육지의 평평한 땅에 활주로를 긋는 공사가 아니라 파도가 강한 동해 바다 위에 땅을 새로 만드는 공사입니다. 활주로 규모는 약 1200m입니다. 이 활주로는 대형 제트기가 아니라 80인승급 프로펠러 여객기 운항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개항 후에는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7시간 안팎의 배편 중심 구조에서 약 1시간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현재 울릉도는 기상 악화가 발생하면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주민 이동과 관광객 입도, 응급 환자 이송이 모두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공항은 단순한 관광 개발 시설이 아닙니다. 주민에게는 생명선이고 행정에는 접근성 혁신이며 국가적으로는 동해 도서 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논란도 있습니다. 바로 활주로 길이입니다. 현재 계획은 1200m급 활주로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1500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울릉도는 바람이 강하고 주변 해상 기상이 급변하며 산악지형 지형과 바다 지형이 동시에 비행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80인승급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이착륙하려면 활주로 여유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공항을 완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1200m로 충분한가? 아니면 미래 수요와 안전성을 고려해 1500m급 확장 가능성을 남겨야 하는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확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가두봉 주변과 사동항 앞바다에 수십 매립 가능 구간 방파 구조물 배치가 장기적으로 활주로 연장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평균 수십 20m를 넘는 바다를 메우는 공사 자체가 이미 국내 최고 난도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장 논의는 단순히 선을 조금 더 긋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저 집안 파랑 조건 케이스는 배치 토사 확보량 항공 안전 기준이 모두 함께 맞물립니다. 그래서 울릉공항의 확장 논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비용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공사 방식도 거대합니다. 울릉공항은 초대형 케이슨을 바다에 설치해 활주로와 방파 구조의 기초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케이슨은 바다에 가라앉혀 항만 암벽이나 방파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현장에는 약 30함의 케이슨이 투입됐고 한 함의 무게는 약 1만 6천 톤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높이 약 27.5m 무게 1만 6천 톤 수준의 케이슨이 언급됐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포항 영일만 등에서 제작된 뒤 해상으로 옮겨져 울릉공항 현장에 설치됐습니다. 바다 위에 활주로를 세우려면 먼저 파도와 조류를 막을 거대한 벽부터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다의 조건입니다. 울릉공항 현장은 평균 수심이 20m를 넘는 해역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평균 수심 약 23m, 최대
수십 60m 수준의 까다로운 조건이 언급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매립 수심과 비교해도 훨씬 거친 환경입니다. 동해는 파도가 강하고 기상 변화가 빠르며 육지공사처럼 장비와 자재를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없습니다. 작은 지연도 전체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규모는 작아 보여도 공사 난이도만큼은 국내 해양 토목 기술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률이 75%대를 넘었다는 말은 상징성이 큽니다. 케이스는 설치가 완료되고 매립과 성토가 진행되면서 활주로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다였던 곳이 이제는 공항 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울릉도 남쪽 해안선이 예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나온 토사가 바다를 채우고 바다 위에는 항공기가 착륙할 직선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현장을 보며 공항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목표가 2028년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남은 과제는 활주로 포장 여객터미널 항행, 안전시설, 배수시설 접근, 도로 운영 인력 체계, 항공사 취향 준비입니다. 특히 울릉도는 강풍과 난기류 해무 급변하는 해상 날씨가 변수입니다. 활주로가 완성됐다고 바로 안정적인 운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정밀한 항행 장비 조종사 훈련, 기상 관측 체계, 비상 대응 체계가 함께 준비돼야 합니다. 울릉공항의 성공은 토목공사의 완성이 아니라 안전한 반복 운항이 가능한가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이 공항은 의미가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군사기지가 아니라 민간공항입니다. 그러나 동해 한복판에 있는 허축근이 떠있는 섬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자체는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응급 환자, 이송 해양 사고, 대응 산불과 재난 상황, 지원, 공공 인력, 이동 긴급, 물자 수송 능력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역은 한국 사회에서 전략적 상징성이 큰 공간입니다. 공항 하나가 곧 군사시설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섬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은 국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울릉도 관광은 배편과 날씨에 크게 묶여 있습니다. 항공편이 열리면 수도권에서 울릉도까지 접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당일 또는 1박 2일 관광 수요도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숙박, 음식, 렌터카 지역 특산물, 해양 관광 산업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잉 관광 환경 부담 쓰레기 처리, 지역 물가 상승 문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공항은 기회이지만 준비 없이 열리면 섬의 생활 균형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공항 건설만이 아니라 섬 전체의 미래, 운영 전략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공항이 성공하려면 활주로와 터미널만 지어서는 부족합니다. 주민교통, 관광, 총량 관리, 의료 이송체계, 기상 관측망, 항공사, 운항 계획이 동시에 맞아야지 합니다. 그래야 울릉공항은 보여주기식 공사가 아니라 실제로 섬의 시간을 바꾸는 기반 시설이 됩니다. 또 하나 봐야 할 부분은 항공기 운용의 현실성입니다. 울릉공항은 대형 국제공항처럼 여러 기종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공항이 아닙니다. 활주로, 길이, 바람 지형 해상 기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취항 가능한 항공기는 제한됩니다. 80인승급 터보프롭 항공기가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터보프롭 항공기는 짧은 활주로 운용에 유리하지만 섬 지역 특유의 돌풍과 난기류 앞에서는 공항 설계와 운항 절차가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항 이후의 핵심은 몇 편을 띄우느냐가 아니라 악천후가 잦은 동해 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결항률을 낮출 수 있느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활주로 확장을 요구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광객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기상이 나빠도 가능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배가 끊기면 섬은 고립됩니다. 울릉도에서 공항은 편의 시설이 아니라 고립을 줄이는 안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1200m 활주로가 개항의 출발점이라면 1500m 논의는 장기 안전성과 미래 수요를 보는 문제로 남게 됩니다. 결국 울릉공항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 하나를 깎아 바다를 메우는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방식입니다. 둘째, 1200m 활주로를 둘러싼 안전성과 확장성 논쟁입니다. 셋째, 2028년 개항 이후 울릉도의 교통, 경제, 재난 대응 국가적 존재감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드러난 비밀은 단순히 공정률이 높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울릉도가 더 이상 배로만 닿는 외딴 섬에 머물지 않기 위해 산과 바다를 동시에 바꾸는 거대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한국 본토와 훨씬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200m 활주로는 미래의 울릉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1500m 확장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운 대가만큼 주민들의 삶은 정말 나아질 것인가? 울릉공항의 진짜 평가는 개항식 날이 아니라 첫 항공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리고